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기관입니다. 그렇죠.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작년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기조적으로 우리나라를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한은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답을 어느 정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8%까지 그렇죠.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당연히 이제 주식이나 기업의 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플러스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올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6월 달인가? 어젠가 그제 나왔었는데 내년엔 또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좀 많이 샀으니까. 요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올해는 수급장,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번에 금리 인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만들어졌다. 거기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좀 시작을 해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그리고 5월 달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이제 좀 괜찮았고 근데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만큼 좋은 성과를 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또 좋은 종목들만 되게 좋은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어떤 것들을 좀 샀는지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금융 투자는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이 수급을 참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투신이랑 3호 연기금, 그 다음에 기관 합계, 외국인 수급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신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산 거는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엔비디아가 움직임이 좋으면은 같이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SK하이닉스도 세론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투신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위가 달바글로벌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실리콘2,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HD, 현대마린솔론,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이렇게 돼 있는데 몇몇 종목들을 보면은 달바글로벌이 지금 투신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쪽에 이제 찍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도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수급들을 좀 보면은 이 외국인들 기관 쪽, 그래서 화장품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주사 쪽, 그리고 방산 쪽, 조선 쪽,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흔히 말하는 주도주라고 했었던 그런 쪽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은데 오늘 이따가 개장 시황 들어가서 보겠지만 달바글로벌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워낙 지금 K뷰티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오버행 이슈는 있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투신 쪽에서 상당히 좀 세게 들어온 측면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것들 보면은 제닉인데요. 이게 제닉이 예전에 그 마스크팩 관련해가지고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하유미팩이라고 했었지. 네, 맞습니다. 그 산성 LNS, 구산성 LNS, 그 다음에 그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아마 사명 변경을 했었는데 그때 그게 단기간에 텐베거 중국 쪽에서 마스크팩을 쓴다라고 하면서 그게 정말 부직포 만드는 약간 그 기업이었거든요. 마스크팩이 지금이야 이제 뭐 하이드로겔 젤이랑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기능성 들이 들어갔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전에 부직포에다가 그 화장품 앰플 열심히 그 압축해서 넣어가지고 얼굴에다가 이제 쓰고 있으면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스크팩에서 요즘에는 이제 APR이든 아니면 이제 저주파든 고주파든 기기로 이제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근데 제닉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고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닉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에 이제 차트가 요런 움직임입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연속 양봉에다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장기간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뚫어내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흔히 말하는 N자형 파동인데 다시 초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상당히 좀 단단하게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신고가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닉을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놓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가 워낙 이쁩니다. 이거는 뭐 싫어하실 분들이 없는 차트거든요. 여기서 박스권을 딱 뚫어내고 27,000원에서 지금 36,000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도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 특징주로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달바글로벌, 조금 전에 뭐 코멘트 드렸었던 달바글로벌도 당연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2가, 그러니까 기관은 약간 K뷰티 쪽, 그러니까 실적 이익성이 가시화되어 있는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실리콘2도 반드시 이제 조금 다시 신고가가 좀 나올 수 있는, 왜냐면 실리콘2를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이 패턴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삼양식품 패턴입니다. 삼양식품이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고 약간 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횡보하고 나서 직전 고점 뚫어내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보면은 지금 실리콘2도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쉬고 나서 여기 고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 대한 내러티브까지 숫자가 같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분석도 다시 이제 재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 5만원짜리 흔히 말하는 라운드 피겨를 넘어가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개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랑 이런 것들 좀 볼 게 있긴 한데 바로 그냥 대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먼저 종목들 보면은 SOS랩인데요. 요거 자율주행이잖아요. 지금 한 3.5% 정도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로보택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예전에는 사실 퓨런티어, 그 다음에 뭐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시장에서 자율주행하면 SOS 랩으로 접근을 해서 보자라는 것이 뭐 시장의 인식이 가장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14,000원 정도, 이번에도 이제 한 차례 모멘텀 받았다가 살짝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인데, 14,000원 부근 넘어가면은 흔히 말하는 돌파 매매도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구간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일부 움직임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당장 뚫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 구간에서 14,000원 언저리에서 위아래 레인지에서 짧게 좀 분할로 담아 보면은 어쨌든 로보택시 나오면 한 차례 분명히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흔히 말하는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SOS랩이 지금 한 2% 정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주연 이사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 또다시 이제 좀 나오면서 하나 에어로인데 약간 시세는 예전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섹터 로테이션이 한번 나오면서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82만 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방산 쪽을 매매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트레이딩으로는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왜냐면 매월 말일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매매 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29일, 그 다음에 30일, 또는 30일, 31일, 31일까지 있는 달은 그때까지 이제 일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선배팅 나오고 1일날 슈팅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다시 10일 정도의 움직임 나오고, 그러니까 10일 데이터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한 1, 2주 쉬었다가 다시 20일 데이터 보고 움직임 나오거나 말일 데이터 보고 움직임 좀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화장품도 그렇게 오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달바글로벌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금요일장에서도 지금 11%, 그리고 종가는 8%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신고가 흐름인데, 이게 수급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관 쪽에서, 확실히 사모펀드나 기관 쪽에서 좀 빡시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분 봉으로 보더라도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13만 원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15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손익비보다는 손절 라인이 명확한 거죠. 이 자리가 깨지면 어쨌든 한번 흘러내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 박스권 안에서 잘 모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요 자리 돌파 매매, 오늘도 저는 분명히 한번 지금 한 1% 정도 움직임 나오고 있지만 장중에 한 3, 4% 이상 움직임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달바글로벌 반드시 이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수급 특징으로 짚어드렸었던 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한 3.7%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특징이 넥스트 거래소에서 약간 시세가 한번 빵 튀었다가 장 초반에 눌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보통 이제 넥스트 거래소는
개인들이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매매가 한 차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개장 들어가고 나서 장중에 기관 수급 찍히면 그때 다시 2차 움직임들이 좀 나와서 매매하는 측면에서는 넥스트 거래소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2번 정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대금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뭘 봐야 되느냐? 증권주. 계속 증권주. 이야기를 드렸었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들 2분기 실적 증권주들 이제 프리뷰 들어가면은 되게 실적 컨센들 높게 잡으면서 목표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앞전에 이제 뚫었고 오늘도 한 1.6% 정도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요거 사실 여기까지 14만 원대까지 눌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요 구간에서 이 양봉을 기준으로 요 구간에서 모아 나간다면 이건 2분기 실적 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론이 나오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 내내 증권주는 그 얘기를 사실 뭐 이걸 장대 양봉 보고 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말씀드렸었던 거였잖아요. 5월 말부터.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쏘아 올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 모아 가셔도 되고 트레이딩 아이디어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조선주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도 기사가 좀 하나 나왔는데 FLNG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 17,000원인데 근데 삼성중공업 보면은 올렸다 눌렸다 올렸다 눌렸다 하기 때문에 이게 급등 나올 때 따라가면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이 종목은 절대적으로 눌려서 한 16,000원대까지 눌려주면은 그때 이제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화장품이 오늘도 대세입니다. 이게 지난달, 지지난달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월 말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거 봤는데 이쪽이 안 꺾이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오니까 숫자가 애드되는 쪽, 애드업되는 쪽을 계속 보자라는 컨셉으로 일단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들도 이제 고만고만한 움직임들 그리고 원전 쪽은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러티. 요게 단기간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44,000원 찍고 나서 39,000원대까지 이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어서 요거 보면은 분봉으로 보면은 약간 요 패턴이거든요. 4만원대. 딱 보면은 작은 쌍봉이기도 하고 여기 넥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 39,000원. 오늘 여기 저가 깨지면은 한 차례 그 흔히 말하는 차익실현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약간 기민한 대응이 조금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특징적인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들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나도 지주사다. 근데 지금 뭐 한 43,000원에서 45,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여기를 뚫을까에 대한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는 못 뚫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뚫더라도 그러니까 썸씽 뉴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그렇게 과연 있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사 쪽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약간 그 이번 대선 쪽으로도 연관을 붙여서 지금 43,000원대 붙어 있는데 한 46,000원 정도까지 여기 박스권 상단 오면은 일부 물량 조절하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철 아까 전에 이제 뭐 철강 관세 이슈로 다시 이제 뭐 시세가 4% 그리고 포스코도 2.6%.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 강관 쪽은 괜찮은데 대형 이쪽으로는 조금 부진한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 변압기기도 좀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미국 빅테크, 엔비디아가 이제 한 3% 정도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0.7%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그 코멘트 드렸었지만 한화가 한 4%대, 그다음에 두산이 3%대, HD 현대가 4%, 코오롱 한 2%. 그래서 지주사 쪽 이런 쪽들은 여전히 세론이 계속 나오면서 시세의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요거까지가 지금 넥스트 거래소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